정부와 방역당국이 검사 건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코로나19 통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느려서 발표하고 성과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틀 전 국회의원에게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서 들리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자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괴담이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부터 전체 검사 건수를 꾸준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습니다. 언론이 비중을 두고 보도하는 게 신규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모수, 즉 검사자 수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공개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치인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서로의 당위를 훼손하고 지지자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건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 정치의 숙명입니다. 디테일은 뭉개고 상대의 흠결을 모색하고 전선을 선명하게 하는 것.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나라가 대충 그렇습니다. 다만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불안과 불신을 조성하는 게 용납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아님 말고 라는 태도가 가능한 걸까요? 이권 다툼을 하든 말든 거기 애꿎은 시민의 생명을 판돈으로 걸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퀸과 데이빗 보이의 언더 프레셔였습니다. 역시 좋죠. 데이빗 보이. 자, 강근양님, 오늘 멘트도 좋네요. 좋다고 말하기엔 지금 시국과 상황들이 답답해서 잠시 고민하게 되네요. 바른말 정확한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건 관련된 문제는. 백지연님,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허지웅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운동 나왔는데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평생 안 해보고 살았는데 라디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듣네요. 강나연님,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일주일의 반을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수요일이 일주일에 그렇죠. 이제 거의 반이죠. 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한 주만 더 있으면 이제 또 추석 있는 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은 그냥 좀 설레고 서로 이제 막 선물 주고받으려고 주소도 막 주고받고 그럴 만한 때인데 올해는 참 희한한 해예요. 예, 되게 먼 훗날에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준비하는 날입니다. 야사의 달인 썬힘 교수님, 조선 천재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역사 특강 이어갈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367년 전 태풍으로 제주도에 표류해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시정 니편 시점 오늘은 4028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신랑은 진짜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어제 신랑이 술을 마시고 와서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못 들어갈 뻔했고요. 다행히 걸쇠 여는 법을 검색해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겨우 들어가서 왜 잠갔냐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술김에 장난친 거겠지만 전화에 걸쇠를 떼버렸습니다. 걸쇠? 그러니까 그 저기 이중잠금 그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술을 마시고 와서 실수로 했다기에는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이게 장난친 건가 보네. 예. 신랑이 잘못했습니다. 못됐는데 뭔가 그 4028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복수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명자님, 큰 사위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희 큰 사위는 대기배당입니다. 담배도 안 펴요. 술도 안 마십니다. 식성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사위는 퇴근하고 오면은 폰으로 게임하고 애들이 자면은 컴퓨터로 기본 3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너무 게임에 빠져서 생활하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게임을 좀 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웅디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송명자 선생님, 그나마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마시지 않고 식성도 까다롭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 한 보름 동안 들어본 그 어떤 사람의 삶 중에 이 송명자님 큰 사위분이 가장 불쌍합니다. 예, 좀 오히려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예. 게임머니 좀 이렇게 충전 좀 해주시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80님, 제가 민원 처리 업무를 맡다 보니 평소에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직업 때문인지 전화 기피증이 생겼어요. 민원 전화를 받으면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듣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민원 담당의 자리는 참으로 힘드네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또 민원 처리라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이 전화하는 일은 이제 애초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러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전화보다는.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약간 좀 감정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상담 전화를 걸었는데 뭐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상담 그 인트로로 어떤 분이 나와서 지금 곧 그 연결될 상담 직원은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막 뭔가 감정이 폭받치고 막 그래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막 울었대요. 막 그래 맞아 그런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맞다 이거 물어봐야지 하다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인트로에서 또 지금 곧 연결될 상담 직원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알고 그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너무 세상이 삭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직업 특성상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조선천재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 신병주 교수님, 야사의 달인 썬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게임에 빠지신 사위분. 예. 게임에 빠지는 것보다 허지웅 쇼에 한번 빠져보는 게 어떨까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 공익 캠페인입니까? 이게 거의 갤라그와 슈퍼마리오보다 더 중독성 있어요 이게. 미안해요. 갤러그 그러면 아마 지금 모르죠. 젊은 분들은 예. 거의 한 50대 거의 되셔야. 50대 그럼 너구리요. 너구리나 갤러그나. 갤러그는 제가 진짜 거의 그 대학교 때. 신명주 거의 교수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갤러그가 거의 유행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였는데 좀 비슷하네. 갤러그 전에는 그 인베이더라고. 인베이더 있었습니다. 인베이더 아세요? 그럼요. MSX. 그건 아마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인베이더 7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방구차고요. 방구차 없었어. 그 전에는 저거죠. 자동차하고 테니스. 그때 이제 그 전에 벽돌 게임. 그 전에 핑퐁. 예. 예. 갤러그.
빠라라라람 빠라라라람 빠라라라라라람 빰. 따라라라라라라라 뽀욕 너구리. 뭐야 이게? 7105님. 신병주 교수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학교에서 배웠을 때가 그립습니다. 오늘도 강의 즐겁게 잘 듣겠습니다. 제자네 제자. 또 이게 또 어, 각지에서 이렇게 좀 성원이답지 않아요? 이렇게 전파로 또 이렇게 제자와 은사님이 만나셨습니다. 김덕수님, 신병주 교수님 강의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역사전을 그날도 잘 봤고요. 제 나이 54살이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 능력 시험도 심화 과정으로 땄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오, 그냥 관심이 많아서. 6238님. 썬킨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이렇게 재밌게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신병주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 교수님 발끝도 못 따라가요. 오늘 뭔가 되게 너그러운 모드네요. 아니요, 저는 뭐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네. 신병주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구리분공님도 네. 용디 다 코너들이 유익하지만 역사 코너는 특히 더 기다려집니다. 국민 모두가 역사를 좀 더 알게 돼서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신병주 교수님이 우리 선희 교수님 외모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뵐 때마다 가슴 뛰는 사람 만날 때는 그 전에 그 전날부터 관리를 해요. 술도 안 마시고 그 교수님과 역사 코너를 하는 날은 점점 좀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교수님이 왜 우리 처음 봤을 때보다 선희 교수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갸름해졌다고. 그리고 또 우리 신병주 교수님이 또 쓰시는 특정한 향수가 있어요. 땡땡 삐프스라고 해서. 향수까지 알아요? 이 SBS 목동 사옥 11층에 예. 그 냄새가 나는 순간 교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해. 가슴이 떨려. 뭐야? 파블로프의 썬킴. 오, 야, 향수까지 파악을 지금 안 나요? 하셨습니까? 저 향기가 나 잘 모르겠는데. 남자의 향기. 뭐야 이게? 향수가 아니고 화장품이죠. 이영희님, 중딩고딩 아들과 방송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신병주 교수님 너무 좋아하는 중딩 아들이 썬킴 선생님이라고 하는 저분 진짜 역사 선생님이 맞아요? 라고 묻고 있네요. 역사 선생님이라기보다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역사 개그맨 역계라고. 역계.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희 교수님이 마스크를 쓰실 때 이 끈을 일반적으로 매지 않으시고 X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더 쪼여서 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그거 얼굴 쪼여서 아프지 않냐, 피 안 통하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방법을 하시면은 헤어스타일 특히 구렛나루 부분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렛나루 뜰까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고. 이 디테일네. 미용실에서 어제 배웠어요. 그래요. 참 이거를 깨알 TV라고 해야 할지. 구렛나루 붙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그걸 시연해 보일 테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보세요. 시연까지 하려고? 네. 두 분 진행하시죠. X반도 차듯이.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는 라디오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역사 특강 주제가 바로 하멜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하멜 이야기. 지금 이 시점에 하멜 이야기가 중요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방송할 때만 해도 정말 또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했고 실제 올해는 또 유독 그 태풍의 피해가 심했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이 1653년 바로 그날에도 이 태풍 때문에 정말 본의 아니게 우리 조선에 왔던 인물. 그래서 이 하멜이 사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표류를 했고 그곳에 결국 이제 한양으로 압송됐다가 나중에 결국 전라도로 이제 분산 수용됐다가 본국에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데요. 조선에서 13년 동안 있었죠. 13년 거의 억류 또는 체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워낙 이번 올해는 또 태풍이 심한 해이기도 했고 태풍이 불러온 나비 효과랄까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정확하게 음력 8월 16일이에요. 대략 음력은 한 달 정도 이제 시차가 나니까 지금쯤 바로 요맘때요. 9월 한 중순경 이때 이 하멜이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이쪽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고 사실 우리 하멜 표류기 쓴 이유를 그냥 어떤 사람들 로빈슨 표류기처럼 어디 가서 자기가 그냥 무인도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쓴 여행기 그런 느낌으로 접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네덜란드에 이제 가서 이쪽에서 제가 이런 일로 조선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하니까 동인도에서 선언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 정말 억울하다. 공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밀린 임금을 청구받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 자료 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가 그럼 조선에 있었다면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갔느냐. 그러니까 이 표류기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여기서 놀다 온 게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고하라. 그러니까 머리 다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해가 한 달치 기억 못하면 월급도 날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을 그래서 상세하게 예, 아주 자세히. 사유서군요 일종의. 그렇죠. 하멜 예. 사유서. 근데 그 당시에 그 탑승했던 선원 가운데서 예. 유일하게 하멜만 글을 알아가지고 이게 예. 이 기록을 남겼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 한양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뭐 이 목포, 뭐 전주, 뭐 이렇게 찍고 이거를 지명을 13년 후에도 정확하게 기억을 한 것은 그렇죠. 적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원래도 여기 그 배 탔을 때 서기 신분이었어요. 기록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 이 실록을 쓴 사관처럼 그러네요. 그거를 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랬으면 이런 뭐 자료를 제출할 엄두를 못 냈겠죠. 기록을 남기려 표류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죠. 도민도에 대해서 돈 받으려고. 그렇지.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그 밀린 그 임금을 청구받는데 아주 그 유용한 자료. 그러니까 저도 우리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뭐 우리 학과에서 답사나 이런 데 가면 이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렇죠. 아주 그리고 요즘은 워낙 또 이런 그 좀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영상 같은 거 딱 찍어 있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나중에도 후대에 길이 남을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정말 그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그 표류를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교수님 그 여기가 어디냐? 제주도다라고 제주도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항해사가 좌표 내비게이션 찍어 보니까 여기가 바로 코레라는 나라의 제주도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 근데 거기 코레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코레. 그만큼 항해술이 뛰어났다는 거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원래는 목표가 제주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 네덜란드 요 하멜 일행이 저기 있었어요. 대만에 있었어요. 대만에. 그리고 우리 좀 동양사 조금 잘하시고 세계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 요 네덜란드가 요때 한때 대만을 점령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호모사죠. 예, 그래서 대만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만의 타이난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가면 네덜란드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시킨 사람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만. 그래서 대만에 가면 정성공이 완전히 영웅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가면 이 몽골 가면 뭐 항상 징기스칸 공항, 징기스칸 뭐 술, 징기스칸 뭐 초콜릿까지 있는데 여기 가면 다 정성공이야. 표지 모델이 다 정성공이.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대만 갔다 왔는데 바로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시기니까 네덜란드 선원들이 거기 갔다가 일본 주로 이제 나가사키 쪽 무역하러 하는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표류된 곳이 제주도였다는 거죠. 원래 일본을 가려고 일본보다 그거 낫지. 지금 말하면 괜찮아요? 퀴즈에서? 아니 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뭐 이건 그러면 인용한 건데 뭐 몰라 못 들었어요 나.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7년 전 네덜란드인 하멜은 조선이 아닌 바로 이 나라로 가기 위해 항해를 하다가 제주도에 표착하고 말았는데요. 하멜이 원래 가려고 했던 이 나라 과연 어디였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가봉, 2번 일본, 3번 중국.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 얘기 나왔으니까 이 노래 들어야겠죠?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와서 2부에서 하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자, 허지웅 쇼.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하멜 표류기입니다. 자, 1부에서요. 일본 혹은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그냥 나가사키라고 하시죠. 나가사키로. 자, 어딘가를 가려고 네. 하다가 조선에 표류하게 됐다라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그 하멜이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조선 관리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어디 가려고 했냐? 이래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하멜이 뭐라고 했냐면 야빤. 아, 그래. 통역이 필요해. 통역.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었을 테니 통역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의사소통.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 조선에서도 이런 그 서양인들이 왔다라는 이제 제주 목사의 보고가 이제 있으니까 예. 요 한 그 2달쯤 후에 이제 한양에서 통역을 보내요. 근데 이렇게 통역이 정말 운명적이게도 네덜란드인이 미리 와 있었던 인물이 있어요. 얀 벨테브레라고. 벨테브레. 우리 국사책에서는 박연이라는 우리 박연. 조선식 이름으로 박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얀 벨테브레니까 이름은 뭐 얀하고 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비읍으로 할 수 있는 성씨가 뭐 웬만하면 복씨나 방씨보다는 박씨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연이. 그 안산 그 원산 박씨의 시조라고 하는데 예. 요즘 원산 박씨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벨테브레라는 인물이 1627년에 비슷한 방식으로 제주도에 표류했던 인물이 이분도 있어요. 표류해서 온 네, 분이에요. 표류해서 왔죠. 네덜란드에서. 그러다가 이 벨테브레라는 사람은 조선에 귀화를 해가지고 조선인 여인하고 혼인도 했고 그 자식도 있다라는 그런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벨테브레가 이제 와서 통역을 하려고 했는데 1627년이니까 26년 뒤잖아요. 예. 그 네덜란드 모고 다 잊어먹었어. 아니 30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거의 잊어먹은 거죠. 어떻게 자기 왜냐하면 모국을 잊어먹어? 네덜란드를 한 26년 정도 우리도 지금 가끔씩 저기 그 미국에 한 10년만 있어도 예. 우리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우리 한때 우리 박찬호 선수도 갑자기 막 미국 사람 잡으면 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박찬호 선수는 딱 두 개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도 보면 같이 가도 그룹이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옆에 있고 이러면 계속 안 잊어먹죠. 근데 26년 동안 전부 전혀 조선 네덜란드 일인데. 말을 전혀 듣고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거의 잊어먹었다가 하메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는 거구나.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 나도 엄청 탈출시켜달라고. 반갑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들하고 한 달 정도 하면서 이제 벨테브레도 이제 하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이제 막 기억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효종한테 이 벨테브레가 받은 지침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못 간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이제 보내달라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 저 나가사키로 해가지고 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효종이 막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벨테브레의 통역으로 하면 이 왕께서는 당신이 세라면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보내지는 않는다. 왜? 완전 절망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때 효종 때 우리 소위 북벌 이런 걸 이제 준비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 서양인의 존재라는 게 이 청나라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사실 한 2년 전인가요?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도 우리 엄청나게 이 정부에서 고민한 거 한번 기억하시죠?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일단은 한양으로 이제 압송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상당히 이제 뭐 절망을 했다라는 이게 그런 정치적인 기록도 이슈가 나옵니다. 됐었구나. 예. 근데 나 같으면은 탈출을 시도했을 것 같아요. 탈출은 없었나요? 원래 제주도에서부터도 이제 탈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한번 탈출 시도할 때는 우리 제주도 개들도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있어요. 개요? 제주도 개. 예, 아니 개. 옆으로 가는 게? 똑. 개들이 막 짖어가지고 이게 이제 탈출이 한번 실패로 끝나는 그런 그 정말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군요. 예, 제주도 일단은 그 억류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난민 수용하듯이 그렇게 처음에 제주 목사로 있었던 그 이원진이라는 목사는 되게 잘해줬다고 이렇게 하멜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또 바뀌어요. 그 목사는 상당히 우리한테 좀 심하게 또 옮겼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목사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압송을 이제 하는 거죠. 저쪽으로 이제 서울로 한양 이제 압송 그 명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앞에 탈출 이야기 했는데 그 4월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들 때문에 실패했고 또 5월 초에는
배에 올라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장비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도출매단 돛대가 갑판 위로 또 넘어지면서 또 두 번째 탈출 이제 실패. 네덜란드식 배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익숙하지가 못하니까 우리 이제 돛배 이런 거 하려면 이거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빠삐용인데 이거요? 예, 그러면서 이게 막 그 탈출 실패한 후에는 그 곤장도 맞고 곤장 맞았어요? 외출 금지 이때는 이제 더 이제 막 심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양으로 압송된 후에는 어디에 배속되느냐 하면 수도방위사령부 비슷한 거죠. 훈련도감. 이 사람들이 훈련도감. 약간 그 체격도 좋고 약간 서양에서 좀 이런 화포 기술 같은 그런 기술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훈련도감이라 해가지고 조선의 어쨌든 상비군, 직업군인 이쪽으로 이제 배속이 이제 됐고 사실 그 벨테브레라는 사람도 여기에 배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벨테브레가 조선에서 귀화를 하고 그 결혼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나 지금이나 이 정규직을 좀 줘야 돼요. 공무원이 되니까 안정이 돼야지. 안정이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안정이 되니까 귀화도 옛날에 하고. 우리 저 고려 시대에도 우리 그 과거제도 처음 건의해서 귀화했던 인물 쌍기라는 사람 있죠. 쌍기. 쌍기도 귀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관직 주고 집 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거든요. 그 벨테브레가 정착을 한 이유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정규직도 컸다라는 컸다라는 거죠. 하멜은 그러면은 훈련도감에 이 배속이 된 이유 정규직이 아니었나요? 그것도 정규직이긴 한데 이들하고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뭔가 이렇게 조선에서는 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뭔가 이렇게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벨테브레는 또 한 명인데 또 여긴 또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64명이 와가 그 중에서 36명이 왔으니까 그 중에 한 30명 정도 있으면 그것도 또 힘들잖아. 그것도 뭐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훈련도감에 배속시키고 이제 화승총 한자루씩과 하약 총알을 지급받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록 같은 거 보면 사역에도 많이 이제 종사가 되고 막노동했군요. 예, 그런 또 서커스를 시켰다고. 서커스요? 얼굴 하얀 백인이다 보니까 뭐지 고위 대작들 집에 돌려가면서 잔치 때 네덜란드식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 그렇지 약간 그런 서커스. 역할, 약간 광대 역할 같은 것도 뭐야. 이제 좀 요구를 도망가고 싶었겠다. 그래서 정말 도망을 갈 계획을 또 세워요. 한양에서도. 안 세우면 이상한 거지. 이 1655년에 이제 그 하멜 일행이 어떤 탈출 계획을 세우냐 하면 이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들어온다라는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해요. 숨겨야지 걔네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얘들을 이제 숨기는데 이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이들한테 한번 호소해 보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과의 관계를 아니까 이 청나라 쪽에 이제 그 우리의 옥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그 중에 일행 중에 2명이 그 땔감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숲 속으로 가서 이 청나라 직사가 이제 지나가는 그 길에 딱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 이제 생기기는 외국인이지만 조선 복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벗고 그 몰래 이제 그 네덜란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속에. 되게 놀랍겠다. 속에 네덜란드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청나라 사신이 지나가니까 바로 거기서 옷을 벗으면서 딱 서양인의 모습이나 저희들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했겠죠.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돼. 분명 걔네들이 뭐 거스 히딩크 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사진은 팅부동. 근데 옷 보고 뭐 얼굴 봐도 딱 봐도 쟤들 외국인이란 건 그러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더 실패가로 끝나는 게 이 조선에서는 오히려 이 청나라 사신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절대 봉국으로 이제 알리지 말라. 그리고는 오히려 이때부터는 뭐 면회도 금지시켜 버리고 더 이제 강하게 통제하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논의가 있어 있대. 요거 이제 골칫거리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러다가 일단 근데 하멜 일행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36명. 64명이 배를 타고 왔다가 36명이 이제 그 제주도에 표류를 했고 그중에 이제 일부 이제 조금 뭐 사망하는 자도 발생하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 서울에 두면 항상 하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그 전라도 쪽으로 분산 수용시키자. 분산 수용. 그래서 찢어놔. 지금 전라도 강진에 가면 우리 다산 선생 유적지로 이제 유명한 이 전라도 강진에 가면 지금
강진병영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 하멜표류기 기록 보면 풀 뽑고 뭐 우리 약간 사역하는 또 사역했어. 또 사역. 뭐섬 아, 같은 진짜 거 보수 미치겠다. 공사하고 그런 고된 일을 맡게 그걸 되는데 십몇 년을 했다고요?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서울에 있다가 이 전라도로 가는 거는 이제 그 60년 한고 서울에서 억류 생활 한 10년 정도 한 후에 이제 가는 거죠. 갔는데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막 생필품 같은 거 부족하고 이러니까 때로는 구걸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을 해요. 하멜은 이 나라에서는 구걸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해서 어려움을 타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시대 이런 사회 풍경이 나와요. 조선시 사람들이 또 구걸을 많이 했다라는 게 하멜 표류기에 표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실록이라든가 이런 기록 이외에 또 이 하멜 표류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멜이 동인도 회사로부터 뭔가 좀 동종표를 얻어서 밀린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약간 과장한 뭐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날치 뭐 일당 2일치 쳐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상황만 기록하니까. 결국은 근데 돌아가가지고 동인도 회사에서 밀린 임금은 받았나요? 하멜이요? 저는 받은 걸로. 왜냐하면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도 이 하멜 이 표류 이야기가 나중에 널리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들도 이제 그걸 기록으로 이제 남긴 걸로 보면 베스트셀러가 됐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진병영의 이들을 이제 그 수용을 했다가 여기서도 이제 다 관리하려면 이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이 2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산 수용을 해서 여수에 12명. 또 아무래도 함께 있으면 이게 또 뭔가 탈출 모의도 쉽잖아요. 네.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 하멜은 그 중에서 이제 여수로 갔고요. 그곳에서 훈련장에 나가 화살을 주웠다. 매일 새끼를 꽂다. 그래서 아니 훈련장에서 화살 준 건 조선군사가 쏘면 어이 하멜 가서 주워. 네. 아 진짜 너무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아마 이 사파를 목판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었던 모양인데 하멜 일행이 관청에 뜰에 피어 있는 풀을 뽑고 있는 모습. 요거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 하멜 표류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 때 넣은 얼마나 사파죠. 억울했으면 이 장면을 이렇게. 그래서 사파로. 이 사파 보면 우리 조선의 왕도 유럽 왕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정도 보면 이 조선의 왕이 아니라 유럽 왕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하멜 유적지가 우리 표류했던 제주도에도 우리 하멜 상성 기념관이 있고요. 강진에도 있고 강진병영도 그 하멜 유적과 관련된 연구가 있고 여수에도 하멜 등도 있고요. 이 하멜과 또 관련된 기념관이라든가 전시관이 상당히 이제 또 많이 있고 제가 이 강진에도 가봤는데 여기는 또 특징이 또 하멜 왔다고 풍차갖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써먹네요. 여기 거의 무슨 돼지고기 활용하듯이. 이럴 수가 있나요? 남제주에 있는 그 하멜 상선 기념관은 그 올레길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거기. 안에는 마네킹들이 거의 뭐 귀신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멜 하멜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래서 옆에서 하멜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또 이 하멜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와서 또 역사에 또 뭐 어떤 기록을 남겼다라는 걸 또 뭐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뭐 또 그런 게 또 있으면 참 우리가 또 한번 또 눈길을 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예로부터 군인들 혹은 이제 군대에 배속돼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이게 풀을 뽑게 하고 제초를 하게 하고 잡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성 무너지면 보수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시대를 정말 관통해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탈출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멜이 이렇게 그 여수에 이제 분산 수용돼 가지고 이런 기록을 남겨요. 매일 슬픔에 젖은 노예 상태로 사는 이보다 차라리 한번 나는 모험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조선인 친구에게 섬에서 솜을 사온다라는 구실을 붙여 이 배를 사오도록 해요. 이게 이때부터는 또 돈도 이렇게 모아놓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일단 뭐 월급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일당 같은 거 이런 거 받은 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를 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자신하고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 그 8명을 함께 모여가지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세상에 1666년 9월에 마침내 이제 탈출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 탈출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야,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그때 이제 그 배를 구입을 했는데 배를 팔았던 조선인이 뭐 하멜이 배를 샀다고 분명히 튀려는 의도다. 도로 배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하멜이 너 얼마 받았냐? 열량 20냥 받고 2배 줄 테니까 조용하라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용이 빠삐용이랑 똑같은데 진짜?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도 많죠. 이거 하멜 표류기 가지고 빠삐용처럼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아니 같은데요? 이게 야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뭐 좀 확인 좀 해주시겠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배를 타고 이제 하멜이 탈출을 해요. 근데 뒤에서 어이 하멜 어디가? 그때 하멜이 물고기 잡으러 이랬으면 하멜 표류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근데 같이 탄 일행 보고 야 무조건 돛 내려. 돛 내린 다음에 무조건 노를 쳐. 뒤 돌아보지 말고. 젓고 먼 바다까지 가가지고 탈출하게 됐다. 야, 이 자유를 향한 열망이. 빠바바바바바바. 너 장난 아닌 것 같아. 네덜란드하고 뭐 합작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하멜 배우 캐스팅을 잘하면 누가 될까요 그러면? 하정우가 하면 되지 뭐. 모르겠어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뭐 그런 뭐 인물 중. 저는 효종하겠습니다. 네? 효종. 뭐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들으면서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뭐 지금 우리 시점으로 따지면 한 달에 4,000원 정도 받으면서 13년 동안 모은 걸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탈출했을 때 교수님 그 곤장을 뭐 25대인가 맞았다고 하는데 그 저는 곤장 시스템이 일단 그 튀었다고 해서 곤장 25대를 때린 다음에 한 달 동안 알아 누웠대요 일행들이. 그랬겠지. 근데 이게 곤장 한 10대 정도 맞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뼈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죽지 않나요, 교수님? 또 뭐 그게 이제 곤장 또 이제 우리가 보면 곤장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이분들 네덜란드 사람들 뭐 맷집도 뭐 괜찮았겠죠. 기술적으로 했겠지. 옆으로 이렇게. 뭐저 곤장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하멜이 표류에 기록한 뭐 그 당시에 어떤 형벌 뭐 이런 것도 좀 기록에 남아 있나요? 그래서 이 보면 하멜 입장에서 뭐 되게 그 조선의 이상한 그 형벌이다라고 이제 쓴 내용이 이제 표류기 중에 나오는데 남편을 죽인 아내는 길가의 어깨까지 땅에 묻고 양반을 제외하고 누구나 이 나무톱으로 이제 그녀를 이제 목을 친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당시에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되는 그런 시기. 또 보면 노예가 주인을 죽이면 심한 고문을 받다가 죽는다. 우리 또 이런 강상률 있잖아요. 양반 천민 신분이 아주 그 엄격했던 그런 시대에 주인은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도 노비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이건 너무 이제 심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행해졌던 그 형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멜 표류기에서 이 뭐 마치 이제 증언 기록처럼 나오는 이런 대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 해동제국기인데요. 이 해동제국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록이지만 사실 15세기 일본 풍속을 아는데 아주 매우 유용한 자료예요. 마찬가지로 하멜 표류기는 네덜란드인이 썼지만 오히려 우리가 역사 기록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베스트셀러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나왔던 베스트셀러는 하멜이 썼던 보고서가 아니라 굉장히 뻥튀기가 많이 돼 있었다고. 그러겠지. 조선에서 뭐 코끼리가 살고 악어가 살고. 코끼리 있었잖아 조선에. 어디요? 귀양간에. 귀양 갔었잖아 조선에 코끼리. 그 코끼리 쓸 수도 있지. 그 하멜 표류기에 이제 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보면 그 당시에 하멜이 어느 지역에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 그때 보면 그 효종의 동생으로 그 임평대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평대군하고도 상당히 이제 그 친분을 유지했고 또 이 하멜과 동료들이 임평대군에게도 이런 그 탄원을 좀 했다. 우리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임평대군은 지금의 저 낙산 쪽 거기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멜 일행의 대략적인 뭐 동선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 이 하멜 표류기가 가지는 뭐 가치라든가 의미 마치 그리고 이때 조선이 또 요 효종 현종 때 특히 현종 때 아주 자연재해가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던 그런 시대상이 정말 잘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그 옛날 교과서 정규교육 때 이제 한 2줄 나오거든요.
두 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코너 되게 유익했고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빠삐용은 뭐 명함도 못 내밀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성이 너무 비슷하고 심지어 이게 빠삐용도 실존 인물이 그 일을 겪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게 빠삐용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영화로 만들어진 거고 화면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야, 요거 자유를 향한 열망이라는 뭐 어떤 봉준호 주제이시고. 감독님 뭐 잘 아실지 제가 효정한다니까요. 이영 감독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허중 씨하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이영 감독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 그럼 우리 교수님은 저 일본 나가사키의 관리? 벨테브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돌발 퀴즈 정답 다 아시죠? 몰라요. 자, 조선이 아닌 바로 2번 일본이 정답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병주 교수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화제의 코너입니다.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맛맛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내일은 칼국수 맛집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칼리 레 잽슨의 이모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